JBC 뉴스, JBC가 방송이 아니네요. JBC 다방송 6월 10일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강금 1168일째입니다. 1168일째.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지난 87년도 6월 10일 항쟁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때 그 한복판에 있었는데요. 또 87년도 그 한복판에 또 데모했다 해가지고요. 아이고 또 우리 또 애청자분들 저 자식 지금 뭐 좌파구나 좌파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뭐 좌파? 저는 뭐 좌파 우파 떠나가지고요. 대한민국파입니다. 대한민국파. 자, 그걸 알고 오늘 방송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자, 오늘 제목이 제 화면 뒤에 있는 제목이 뭡니까? 우리 공화당 싫으면 떠나라.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맞는 말입니까? 우리 공화당에 있는 뭐 당직자들이야, 당원들이야. 아이고 떠나면 안 됩니다. 그냥 또 한번 우리 같이 가봅시다 하겠지만요. 지금 이제 이쯤 되면 4년차 정당 되면요. 떠날 사람 떠나고 갈 사람 감고 남을 사람 남고 해야 됩니다. 잡는다고 그 사람이 아이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것도 아니고요. 떠난다고 그 사람이 또 우리 공화당을 분당하고 갈 뿐도 아니고요.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 남아야 됩니다. 그 인연법 아닙니까? 인연법이요. 그 인연법에 따라서 가야지 그거를 역행해가지고 아이고 언니 누나 형님 동생 아우야 누나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어디 뭐 사람이 뭐 그겁니까? 유목생활 합니까? 유목생활요? 뭐 어디 저기 뭐 이초 찾아 뭐 풀 찾아 떠나는 뭐 그런 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 남고 뭡니다.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 선택의 자유.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정당을 자기들이 스스로 또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잠깐만 우리 공화당이 많이 시끄러워요. 어제 저도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뭐 제 얘기가 뭐 이게 뭐 어디 벗어나는 행위 얘기 아니잖아. 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벗어나는 얘기를 합니까?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 남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 뭐 우리 공화당이 뭐 껌딱지입니까? 예? 또 뭐 우리 공화당이 어디 뭐 저 초콜릿입니까? 우리 공화당이 뭐 슈퍼마켓 진열돼 있는 과자 봉지입니까? 마음에 안 들고 맛없다 이런 식의 그런 어린애 같은 얘기들을 하지 마세요. 아주 그런 얘기 할 때가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참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지금 이 아주 이 체제가 무너지는 이 형국에 와 있는지 뭐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뭐 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또 뭐 하고 싶은 것은 잠깐에 보면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를 향했어요. 뭐 조원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조원진이가 어디 소위 물어봅시다. 뭐 여러분들 친구입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좀 있는데요. 조원진이 친구예요? 뭐 같이 이래 놀아주니까 같이 뭐 다니고 하니까 뭐 그걸 보입니까? 우리 집에 이 강아지도요. 존중하고 이쁘게 해주면 강아지도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뭐 왜 저기 용어 선택부터 잘 하셔야 돼요. 뭐 님까지는 제가 안 붙여도 뭐 그렇다 하지만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되는 분들은요, 조원진 대표, 뭐 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조원진 대표, 조 대표라고까지 비하게 되는데 조원지. 그러니까 하나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뜯어 고쳐야 돼. 제가 그것은 뭐냐면요, 뭐 우리 북한식으로 뭐 존엄에 대한 존중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 뭐 이런 부를 수 있죠. 그걸 욕으로 반대하면 당신은 말이야 문재인 하면서 말이야 왜 못하냐 하지만요. 그래도 우파가 또 좌파가 하는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어떤 맺은 말 그거는 달라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좌파가 예를 들어 뭐 조원진 한다 그러면 뭐 정말 저렇다 이해하지만요. 같은 우파 지금 이 총선 끝나고 나서 조 대표에 대한 불만과 조 대표를 또 이래 폄하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번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선에서 떨어지고 총선에서 떨어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순방도 하고 휴직도 6개월, 1년 동안 갖고 옵니다. 뭐 안철수, 뭐 홍준표처럼 다요. 그런데 조 대표가 어디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고급 호텔에서 거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또 뭐 당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호의호사 뭡니까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서 주무시고 뭐 그랬습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는 일정으로 심정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쪽방에 자고, 예? 뭐 차에도 자는 경우도 있더구만. 차에서도 자고. 뭐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조원진 대표는요. 아무런 1차적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왜 좋아하느냐? 왜 따르느냐? 왜 지지하느냐? 제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의 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칙 하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 이 대한민국 안보와 대한민국의 이 종북 좌파 척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그 정신에 그 기조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 그 대표, 제가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낚시를 갔다가 제가 2시간 만났습니다. 2시간 만나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저는 제와의 관계는요, 이 취재 기자와 어찌 보면 취재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는 당원과 당 대표의 관계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기자와 어찌 보면 이제 취재하는 기자와 이 당 대표 간의 만남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재 기자가 조원진 대표 못 만납니까? 또 취재 기자가 예를 들어 김종인이 못 만납니까? 홍준표 못 만납니까? 김진태 못 만납니까?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다. 왜 못 만납니까? 만나야 정보를 가져오죠. 얘기를 듣고. 예? 그런데 왜 어쨌든 누가 그러면 하더구만요. 이 당에 있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도대체가 조원진 대표가 저하고 친한다고? 저하고 제가 친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예? 사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저 대표가 예를 들어 다른 분들 다 만나잖아요. 전 제가 찾아갔어요. 만나겠다고. 만납시다 그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왜? 제가 우리 공화당 맞는 방송을 하잖아요. 논평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에 맞는 논평과 방송을 하면요. 당대표가 어떤 입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민생 투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중간 점령하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예의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가 그래 시기가 질투합니까? 예? 제가 그래가지고 조 대표 또 뒤에 만나가지고 정책을 짜고 새롭게 뒤에서 저는 그런 시시한 짓 안 합니다. 저는 순진하게 순수하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다양한 어떤 입장을 전해주는 하나의 전달자 입장에서 만나는 거죠. 참 사람들 보면요, 당에 있던 사람들이 돼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어디 등심을 먹었습니까? 거기에서 고급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회를 먹었습니까? 예? 말라 삐뚤어진 그 감자탕에, 예? 식어 빠진 그 통닭 찌꺼기 하나 남은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진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공화당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요, 저는 참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여자보다 더 해요. 여자보다 더 해요. 참 기가 찼어요. 그러니까 좀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12년 동안 국회 생활을 하다가요, 우리 공화당을 맡았던 죄로 지금 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요, 조 대표의 소중함을 몰라요. 만약에 조 대표가 없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 대표는 자기의 12년의 어떤 국회의원 배지하고요, 지금 우리 공화당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모든 걸 다 던지고 와서 해봐라고, 이 양반아. 나 당신 만나러 갈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가지고 있는 재산, 직업들 다 던지라고. 당신 만나러 갈게. 자기는 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전진이 그렇지 뭐.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요새 좀 길을 좀 열고 다니고 이런 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잡기가 굉장히 많이 듣는 놈인데 최근 들어 막 그냥 이 잡기가 그냥, 그래서 한번 구담 칠까요? 잡기야 물러나라 이러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줘야죠. 격려해주고 신뢰를 바탕으로 가야지. 그거 정도 못 참습니까? 2달 정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고뇌하고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서로가 격려를 좀 해주고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게 조은진 대표의 그 멘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계룡대에서 등산해서 또 지난번 이 공판에서 나와가지고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이 아니고요, 2달이 아니고 3개월, 6개월 동안이라도 전 기다려주는 미덕이 있어야 되죠. 조 대표, 조원진이가 전당대회 놓으면 안 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별소리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래 보면요, 좌파 우파 보면, 좌파 보면 그냥 막 응성실합니다. 저것들만 고개 돌리는데요. 이제 우파 중에서도 같이 이제 어떤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 안 외치는 분들, 또 똑같은 보수라지만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과 이래 보면 또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계속 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도 조금 입장 차이가 나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까지 또다시 이제 또 약간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이 사람 안 만난다라고. 최근 들어 이렇게 이 집회도 안 하고 사람들끼리 점일에 만나고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새로운 어떤 패권주의를 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향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 친목계 모임 왔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그냥 쉽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싶고. 참나. 다 이거 조 대표 음해 세력들 세작들입니까? 저는요, 참 그분 보면 안 됐습니다. 같은 남자로서요. 정말 안 됐어요. 굉장히 강연하게 보이지만요, 눈물이 많고 또 정이 많고
그래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이 눈을 이래 눈 무슨 뭡니까 녹내장인가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그렇게 하면 본인이 사실 뭐 집에서 거의 눈 감고 햇볕도 보지 않고 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운전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쟤를 만났을 때 이 눈이 잘 안 낫는다고 자꾸 이게 뿌연 게 이 뭐 검정색 이런 게 날아다닌다고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도 그거를 뭐 다른 티를 냅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의 고뇌라는 것은요, 그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듣고 있는 얘기가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신뢰와 격려와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조원진 대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조 대표 같은 사람이 정치인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요. 그 하나만큼이라도 저는 밖에 나가서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아닌 분들, 뭐 다른 어떤 세작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조심하시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 해가지고요. 다 그 고소해버려야 돼요. 명예훼손 모욕죄로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뭐 좋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요. 우리의 적들은요. 내부에 있습니다. 좌파들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요. 내부에 있어요. 각가지 다양하게 침투되어 있는 자들. 이 자들이 폄훼시키고 공격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이제 뭐냐면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끝나면 우리 공화당의 적은 누구일까라는 제아에 칼럼을 올릴 거예요. 글을 올릴 건데 한번 보십시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끄럽습니다. 물론 어느 정당이든 간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 세력이 다 서로 막 선거 유세하고 한다고 다투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안 시끄러운 게 비정상입니다. 근데 작금의 우리 공화당에서 시끄러운 것은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당의 정체성의 어떤 문제들, 이 정체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약간 논란과 시끄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강령과 이념, 가치, 방향, 이 정체성은 그냥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체성이 출발하듯이 결국 정체성은 어제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공화당의 존립 이유입니다. 최근 미통당이 이 정강 강령 정책에서 자유와 보수 우파를 빼겠다, 삭제하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은 보수입니다. 이 보수의 근간 가치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 민중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추진하고 있는 전체주의 북한과의 다른 이 체제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본질은 변함이 되지 안 됩니다. 본질은 변하면 되지 않잖아요. 바위가 물이 될 수 없고 바위가 모래가 될 수 없듯이 그 본질은 그대로 바위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기억하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보수의 개혁, 혁신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요. 그 근간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의 근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기본적인 틀에서 그 보수의 방향이 다른 걸로 간다 그러면 그건 민중민주주의 방향을 논의해야 되죠.
그걸 북한 가서 논의해야 되고, 그건 중국 가가지고 그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이 개혁과 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불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꾸지 못하는 거,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불력입니다. 이 보수의 불력은 뭡니까? 보수의 불력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가치가 저는 보수의 불력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그렇다면 지켜야 되는 하나의 보수의 불력은 뭡니까? 결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그 정체성, 그게 우리 공화당이,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창당된 게 아닙니까?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이 자체를 지금 파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지금 파기시키고 좌클릭으로 가고, 그리고 현재 이 보수를 지금 보수를 배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 근간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이 헌법 법치를 준수하고, 또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 또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또 탄핵 무효를 외치고, 또 종북좌파 척결, 이런 식의 어떤 기본 바탕에 있는 이 구국정당이 저는 우리 공화당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여기까지 이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 이게 아닙니까? 저하고 다른 견해 있는 분들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아니에요.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조대원진 대표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이런 게 그 정체성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분탄 분열이에요. 그거는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고 강령이고 방향이고 지향점이며 가치입니다. 어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2017년 7월 달에 이미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거 뭐냐? 대한애국당 창당 시절에 이를 채택해가지고 그때 기본 강령 가치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또 변하지 않는 불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 공화당 입당한 사람들은요,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조원진 대표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옆집 아줌마가 가자 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내를 우리 공화당에 같이 가자 해가지고 보니까 구국정당이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을 정말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을 입당하고 싶은 분들은요, 우리 공화당의 강령과 그 가치 방향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가치 방향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결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또 이 대한민국의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시키고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헌법과 법치를 준수하고, 또 안보, 한미동맹 근간을 이루는 그 핵심적인 구국정당으로서 가겠다라는 게 그 당시에 이 발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오케이. 당연히 변화와 혁신을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변화와 혁신은요, 우리 공화당의 강령과 가치와 그 방향과 일직선에서 논의돼야 되지, 이를 벗어난 불력의 범위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이것은 소위 또 다른 저는 분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 시국이 뭡니까? 역사와 체제 전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해진 이 탄핵은요, 체제 전쟁의 일환에서 1차적 체제 전쟁이고, 지금 우리는 이 체제 전쟁에서 계속 자유우파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끊임없이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를 지금 그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민중민주주의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좌클릭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그것은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 우리 공화당의 혁신과 변화의 핵심 기존적인 아젠다는요,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적 정당으로서 탈바꿈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컨대 이 반문재인 정권 체제에 있어서 이 좌파 독재 정당에 있어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또 이 종북 좌파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또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의 저항과 또 대국민 홍보전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향점이 제시되고 그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는 7월 4일 날 정당대회에도 우리가 이런 속에서 당원들끼리 이런 결의가 가지고 결의를 가지고 합니다. 자유체정령에서 이기자 슬로건요, 맨날 그 슬로건입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각 지부별로 이런 논의를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알려주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특정 세력과 특정 인사에 대한 공격과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정체성에 폄하시키고 걸맞지 않는 거고, 나만이 진짜 똑똑하다라는 식의 이거 자체를 나간다 그러면요, 이거는 아주 무식한 행위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싸움을 간다는 것은요, 싸움을 갖는 것은 이 싸움에서 총알로 싸워야 되는지 폭탄으로 싸워야 되는지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점은요, 구분을 할 줄 안답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을 할 줄 모르고 억지적으로 기업품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공화당이 슈퍼마켓에 있는 어디 껌딱지입니까? 새우깡입니까? 예? 고구마깡입니까? 싫으면 좋고 봉지입니까? 던지고요. 계산대에 있는 하나의 물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가치에 맞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혁신가, 이 가치에 맞는 혁신가, 이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은요 방법적인 전술적인 부분들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물론 하나의 절대적 가치와 선이 없습니다. 그 물체에 대한 모순 또는 대립이 근본 원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의 선택과 방향만 강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지금 역사와 체제적에 살아남기 위해서 논쟁은 사라지고요, SNS에서는 지금 온갖 선동가 자극가, 이 사람한테 나 그래 되면 나 당원비 안 낼 거야, 탈당할 거야, 내 지난달에 얼마 냈는데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우리 공화당을 내가 지지한 게 아닌데, 물론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 마음 다 이해. 얼마나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게 맨날 있으면 맨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십니까?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과 그 가치에 대한 입에 대는 은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당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우리 공화당 정체성과 가치, 그 방향과 관련 피 터지는 논의를 한다 그러면요, 그런 피 터지는 좋은 논의를 한다 그러면 어느 당원이 나 당비 안 내, 나 탈당할 거야, SNS에 분노를 표시하겠습니까? 그래놓고 그런 분노를 표시하는 사람들 향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혁신과 가치 변화를 하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구마구 공격을 하고 덤빈다고 해가지고 역공을 합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요? 가만히 있는 사과가 가만히 떨어집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뭔가 치기 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동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오바적으로 SNS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조 대표가 그러지 않습니까? 조 대표가 싸우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거는요, 우주는 내 머리 위에 건다, 우주가 내 머릿속에 돌아야 됩니까? 그 잘난 척하는 자들요, 툭하면요, 예전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있을 때 이랬는데,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탈당할 거야? 탈당할 거야? 탈당이 어디 동네 강아지 이름입니까? 탈당입니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책은 실종됐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또 이런 자기 말이 옳다. 오케이 되는데요. 무조건 이 기호에 따르는 천박함을 드러냅니다. 그런 천박함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 제 같은 방송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저는 먹혀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입니까? 가짜들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보다 더 정확하다고 아우성을 지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론과 또 지식과 행동으로 얻어지면서 그 방향에 대한 것들은요. 다 이것이 무시당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못합니다. 지적하면요. 또 분탕과 분란이 됐기 때문에 이 더운 날 많은 분들이 참고 참옵니다. 언니 내 이야기가 맞아. 어이 김 사장 내가 어제 말한 게 맞죠? 그럴 시간이 있으면요. 선풍기 들고 주무세요. 우리가요. 맞지 안 맞지 이 논리는요. 아니에요. 세상이 맞지 안 맞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 특정의 발언에 대해서 맞지 안 맞지 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직업적인 원천과 도덕적 코드 사이에서는요. 사실과 어긋남에 대해서 말하고 하고 싶지만 비판과 공격이 들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요. 어떤 불만만 있고 문제 제기만 있고 거기에 따르는 본인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 작금의 문재인 정권은요. 교묘하게 지금 설탕물 주입을 통해 가지고 국민을 지금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김종인이 더블당 미래통합당도 이 좌파보다 더한 포퓰리즘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현재 그 설탕물에 더 설탕물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중대라는 소리를 지금 미통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통당이 가야 될 길, 오늘 김종인이가 뭐 지금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과 앞으로의 어떤 암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암담함에 실망 이런 것들에 대한 원초적인 기초를 닦아준 자가 누굽니까? 그렇다 그러면 김종인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자유체제를 지키고 자유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제한물이 설탕물을 주입시키고 기본소득제를 해본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에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그런 식의 지배를 당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의 논리가 아닌 지금 이 논의는 이 대한민국을 먼저 지키고 이 대한민국의 우리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통당도 그러고요. 미통당은 지금 더 이상 좌클릭 정당으로 선언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그럼 이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공화당은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미통당과 대립해가지고 우리는 보수의 가치 정당 어떻게 가야 되고 이 보수의 정당의 가치를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알리고 이 전당대회를 통해 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보수 정당의 출연을 요구한다 했을 때 그 정당의 맞게끔 행동을 보여주고 그 정당에 맞는 또 다른 이 가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속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소위 어떤 이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전통 정당으로서의 새롭게 자리매겨야 되는데요. 그 사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올 시간이 있어요? 좀 잠잘 시간도 없는데요. 술 마실 시간도 우선은 없어요. 사올 시간이 있으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엉뚱한 방향을 봅니다. 전부 다 다른 데 방향을 보고요. 유튜브들끼리도 싸움을 붙이고 그냥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이 한국인의 DNA 습성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좀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해도 너무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지난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틀 뒤에 0.74% 우리 공화당 지지선을 한다. 재지지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다시피 제가 우리 공화당을 왜 지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름철에 태양에 잘못 이래 헷가닥 해가지고 지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치와 정체성이 그 강령이 본인들과 나와 맞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저는 그 가치와 강령, 그 방향이요. 저와 각도가 다르면요. 저는 얼마든지 지지 처리합니다. 제가 지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데 속은 맞고 겉으로는 내가
미통당을 지지하겠다. 이거는 파리 아닙니까? 지금 다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하나의 우파들, 소위 위장 우파들, 또 이중적인 우파들, 기회주의 우파들, 출세지향주의 우파들, 그런 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말로는 우리 공화당, 밤에는 우리 공화당 지지, 낮에는 우리 공화당 지지하고 밤에는 미통당과 좌파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쇼부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됩니까? 그 양심에 벗어나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양심합니다. 양심. 그런 양심은 더욱더 큰 양심입니다. 그거는 체제에 대한 양심입니다. 지금 체제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도 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겁함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통당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미통당에 대해 지지했던 자들이 석고대지하고 잘못을 뉘우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지금 선거 부정으로 모든 게 또 몰락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으로. 선거 부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게 없이요. 순간의 분노와 순간의 이벤트와 순간의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저는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에게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 부정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출구 전략이 뭡니까? 출구 전략이. 만약에 투표를 깠는데, 선거함을 깠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어떤 걸로 돼 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보수 사람들 일각에서는 전부 다 그걸로 다 몰려가다가 하나의 낭떠러지게 빠지려 버립니다. 물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있겠죠. 이거는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또 다른 부정이다. 라고 부정과 부정을 낳는 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럼 출구 전략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선거 부정 관련해가지고 이걸 투쟁을 삼아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대항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체제를 지키겠다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지금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선거 부정 관련해가지고 각종 자료도 보면서 분석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 자유체제의 중요성이 저한테는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말이 옳다, 제 말이 틀리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럼 출구 전략을 만들었어요. 출구 전략이 뭡니까? 다들 남의 장이 따라간다고요. 우리 공화당도 거기에 발을 올려야 됩니까? 남이 따라간다고? 그러면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라든지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선거 부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 왔어요. 왜 갑자기 또 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더니 지금 어떤 사람이 새로운 보수 우파의 대통령으로 추대돼야 되었더니 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확 모입니까? 이게요. 저는 이 바닥 자체가 원래 날필이 조직인지 날필이 이건지 참 실망이 많습니다. 어째 보면요. 남자들이 더합니다. 그래도 여성 동지들 같은 경우는 참 진득하게 있는데 정말 이 바람 부는 대로 진짜 낙엽 따라 흔들리는 아무리 인생이 낙엽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지만요. 자기와 어떤 정체성을 흔들리는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과 저는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도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제는요. 모가지는 좋은데요. 대가리는 장식용으로 가지고 다니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식용으로요. 그만큼 정신적 판단과 그만큼 자신의 어떤 이 철학, 가치를 훼손시키는 자들이 너무나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부정 투표에 대한 것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갔어요. 그들대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 맞다 안 맞다 제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걸 맞다 안 맞다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선거 부정을 가야 된다 하지만 맞다 그럼 갔어요. 가서 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저하고는 결부시키지 마세요. 제가 가는 방향은 자유 대한민국을 정체성, 역사와 체제 전쟁에서 이기는 쪽으로 또 어떻게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또 보다 더 강력하게 외쳐야 되고 한미동맹을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 을 또 더 안보 체제에서 지키고 또 이 종북 좌파 쓰레기들을 척결하는 여기에 제가 모든 주안점을 두고 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부정선거 방향을 하나 넣으면요. 저는 맨날 그런 방송을 해야 되고 그런 방송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서 봐야 됩니다. 가보면 전부 다 예전에 이 새끼들 완전히 맨날에 우리 공화당이 했던 얘기 부정하고 멸시했던 놈들 모여가지고 저는 거기 배알 꼴리지 못 봅니다. 성격이요. 예? 그래서 저한테요. 부정선거 어떤 일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냥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으니까요. 또 저한테 다른 유튜브들은 이렇게 방송하는데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보수파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유튜브들 많은데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 유일하게 보는 거는요, 우리 공화당 TV. 우리 공화당 TV는 왜 보느냐? 우리 공화당에 돌아가는 사항들을 제가 좀 보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TV를만 봅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 사람이 이런 말 할 때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방향이 예를 들어 이 정체성 방향이 틀어지고 이에 걸맞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맞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켜드려야죠. 지켜야 되죠. 그래서 않고 이념과 이익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아닌 자기 개인의 문제에서 나는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했다 그러면 들고 다닙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얘기를 먹히지 않는다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아이고 대단합니다. 애국심이라는 게 알아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대한 저는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요 응석이라 봅니다. 앞서 얘기했던 불격적 사항에 있어서 문제책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의 발전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대안을 가지고 와야죠. 대안을. 이 나라든 회사든 조직이 발전되기 위해서는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비전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요 비전입니다. 가그가 어떻게 했고 이런 거 우리가 안 봅니다. 비전 속에서 돈이 얼마 드느냐. 이 비전 속에서 우리는 이 비전을 실현하면 어떤 가치가 우리한테 다가오느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죠.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쇼입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요. 저는 그거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 뭐 당을 비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을 하더라도요. 그 비난, 비판 그 이면에는 결국은 그 다음에 대안이 제시돼야 된다. 그 대안을 이꼴로 비전이라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얘기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냥 입 닫고 계세요. 아니면요. 저리 뭐 이 중이 절치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아요. 짐 사들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왜 앉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왜 이게 저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해가지고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을 제기합니까? 지금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 뭐 집회를 하지 않으니까 뭐 휴식기간인지 압니까? 휴식기간은 아니에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은 지금 이미 너무나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고 먹고 마시고 싶고 즐기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을 논의해야 되고 그러면서 보다 더 의식을 다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하겠다고요. 지금 우리 공화당을 발전시켜야 될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우리 공화당은 천추의 한해로 다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것들 그리고 또 서로가 어떤 이 불만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들은 정말 이 태양 아스팔트 위에서 녹여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그 노아의 방주를 타야 되잖아요. 그 시간대 있으면요. 정확하게 밖에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10사람을 만나가지고 더욱더 당원들을 확보하고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 가치를 프린트해가지고 읽게 해주고 이런 정당에 가입하죠. 지금 이 보수파에 대한 그 미통당에 대한 이 실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끌어들여 가지고 가야 되고 보니까 또 일부 또 이러지만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또 뭐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동네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뭐 소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런 좋은 분들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 보면 제가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당을 알리려고 이렇게 눈물로 다니고 뭐 그분들이 아침에 뭐 미쳐 좋아가지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남의 동네 가가지고 청소하고 다니고 남의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뭐 담배꽁초 주고 다닙니까? 남의 동네가 담배꽁초 주기라면요 문재인 정권 이 동사무소 구청에서
돈 줍니다. 돈 안 받고 가요. 다들 청새로 다니고 우리 공화당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요. 그 왜 그럽니까? 그분들이요. 그 조그만 것들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그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요. 모든 걸 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억울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요. 박근혜 대통령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고 비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저는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제가 근대사 이전 조선사는 모르겠지만요. 박근혜 대통령만큼 억울하고 비통하고 그분만큼 지금 몸이 아프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분노스럽고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어제 저녁에도 저도 잠을 뒤척였습니다. 더워가지고요. 거기에 에어컨이 놉니까?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공화당이 더 똘똘 뭉치고 더 그 가치와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한 게. 지키기만 지켰지. 보존만 했지. 이제는 아스팔트 깔고 돌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딪히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제일 힘든 사람,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 박근혜 대통령, 또 조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분의 고뇌와 그분의 어떤 번뇌들 한 번쯤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허허 웃고 그냥 아이고 막 이래 인사하고 다니고 얼마나 한 어떤 그 지도자 이전에 한 남자로서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요 다 묻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의 방향과 그 정체성이 뭔지를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요. 나는 이 정당에 맞지 않다. 그러면 나가면 그만입니다. 저도 읽어보고 오늘 또 방송하기 전에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지하고는 맞아요. 너무나 맞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 않으면요 다른 데 가면 됩니다. 절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요.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요. 옳은 사람 마다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다른 분이 저한테 아이고 정 대표님 이분이 간다는데 전화해서 좀 물어도 봐주시고 좀 잡아주세요 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아니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 내가 인사부장입니까? 가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한테요. 그분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우리 공화당의 이 지향점 가치 그 강령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그걸 간다 그러면 가라 하세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 출근했더니 아이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다시 한번 더요. 여러분들 정신이 새겨질 겁니다. 절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됩니다. 누가. 다시 또 우리는요. 그런 누를 범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